오늘은 이제 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교재는요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레지스트리에 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레지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레지스트리는요 시스템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기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구조라고 보셔도 돼요. 신경구조.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침을 잘못 놔서 사람이 바보가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야. 돌팔이 침술사가 잘못 침을 놔가지고 입이 돌아갔는데 안 움직여.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드라마 중에 이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아주 오래전 이야기. 그럼 침 놓는 장면들이 나와.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침을 막 10군데를 놔. 그리고 탁 던지면 얘가 막 날아다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푸드득 하고 움직였는데 어떤 닭은 침을 놨는데 못 움직여. 그러니까 닭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 구조를 침으로 건든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지. 그 닭은 바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구 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밑에 프로그래밍 파일 검색이라는 창이 있어요. 밑에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다가 REGEDIT 얘를 클릭하면 떠요.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시작을 눌러서 프로그램 검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REGEDIT라고 쓰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떠요. 이렇게 뜬다고 편집기가. 시작 프로그램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 검색하는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REGEDIT라고 검색을 입력을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프로그램은 여기 아이콘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지스트리 에디트는 프로그램 목록이 없어요. 아는 사람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힘이지만 얘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얘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된다?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자, 요건데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뭐를 어떻게 꾸며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웬걸 프로그램을 제거해도 제거가 안 되네.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에 들어가서 뭔가를 제거해내려고 그러는데 제거했대. 근데 보면 나와 있어. 그대로. 제거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그럴까요? 이상한 게 그렇지 뭐.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제거가 되는데 안 좋은 애들은 제거가 안 돼. 그럼 여기 와서 강제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윈도우즈, 그 다음에 커런트 버전, 어닌스톨. 윈도우즈의 커런트 버전, 어닌스톨. 요것이 여기 보시는 얘네들이 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안 지워지는지를 클릭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안 지워졌어? 그럼 여기 가서 강제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니까. 이거를 시험에 내는 데가 있어요. 레지스트리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어디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게 PC 정비사 시험입니다. PC 정비사 시험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묻지를 않아요. 왜? 레지스트리 시험에 나오면 공부할 거 아닙니까? 공부하려면 열어봐야 되잖아요. 열어봤다가 건들면 어떻게 돼? 잘못 건들면 그 컴퓨터 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를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PC 정비사도요, 시뮬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자기 레지스트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프로그램을 줘요. 그럼 거기에 가서 뭘 고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시험도 그렇게 내요. 오죽 위험하면. 그럼 얘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정리하려면 아까 우리가 시작에 가서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고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그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책 한번 볼까요? 97페이지 봐서 거기 레지스트리가 뭐다라는 건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레지스트리 편집기 들어가면 5가지 항목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9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시작 버튼 눌러서 거기에 레지스트리 에디트라고 검색을 하고 얘를 실행을 하면은 뭐가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떠. 그래서 뭐를 찾아가지고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뭐를 추가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은 나와 있는데 굳이 안 하는 게 좋다. 대신에 101쪽에 있는 것처럼 유틸리티, 즉 알약, V3 라이트 이런 백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잠깐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알약을 한번 제가 설치해 볼 건데요. 자, 이런 경우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 사항이 뭐냐면 그냥 막 깔아도 되느냐 아니면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없느냐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여기 이기현님 질문이 뭐냐면 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가 막 설치가 되는데 깔리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알툴이라는 사이트로 제가 들어갈 겁니다. 알툴. 그럼 여기에 알약이라는 게 있어요. 알약. 그럼 이건 무료죠. 우리 단체는 학교나 교육기관들은요 이거 쓰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대신에 유료 버전을 써야 돼요. 유료 버전을 써야 되고 이건 개인이 쓰는 거예요. 개인이. 근데 사용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설치하지 마세요. 자, 이거를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무료 설치를 하는데 윈도우용이죠. 윈도우용이죠. 윈도우 7인지 윈도우 10인지 64비트, 32비트 다 공통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윈도우용. 그러니까 맥킨토시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알약이 제일 탑이고요. 그 다음에 안랩.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백신이라고 하는데 안랩도 그렇고 알약도 그렇고요. 무료 버전들은요. 광고창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돈을 벌죠.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뜨고 광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위메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뜰 수가 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위메프 같은 이런 아이콘들이 뜰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제가 제거할 겁니다. 여기다 계속 두면 안 되니까는. 오래 걸린다. 다운로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다 그래요. V3 라이트도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많아요. 그나마 알약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안 보여줘요. 그냥 위메프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쇼핑몰들을 연계해주는 것밖에 안 해주는 거지.
근데 어떤 프로그램들은 컴퓨터가 배려져요. 잘못 설치하면은. 네. 요거 다운로드 받는 다 됐다. 보여드릴게요. 자, 알약을 제가 설치하는데요. 이렇게 돼요. 실행해라 그러면은요. 압축을 풀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하면 안 되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가 인터넷 처음 시작하면 네이버 나오게 되죠. 네이버 처음에 나오게 하잖아요. 그 네이버 여러분 나오게 했어요? 인터넷 실행하면 네이버가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 네이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네이버로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네이버에 들어가서 뭔가를 설치하면 그냥 네이버가 초기 화면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초기 화면으로 바뀌게 할 거니 그냥 빠른 설치 눌러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얘가 초기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빼야지. 이거 빼야지. 그렇죠? 그래놓다가 왜 초기 화면이 이게 나왔어? 그럼 이거 눌러서 그런 거잖아. 이래서 한 거잖아. 빼주고. 빠른 설치하지 마시고 사용자 지정 설치로 들어가면 여기도 보세요. 처음에는 안 나와요. 밑에 나와. 밑에 요 밑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밑에 있다고. 위에서는 안 보였지. 바탕화면 아이콘 안 만들어도 돼요. 시작 메뉴 폴더 안 만들어도 돼요. 알약이나 실행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거든. 근데 또 어떤 프로그램은요, 여기에 11원가를 어쩌고 저쩌고 뭐 위메프를 어쩌고 저쩌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체크돼 있으면 안 돼. 걔를 빼줘야 돼. 그리고 다음 설치를 눌러야 돼요.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일반 사용자들이 모르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다 이거야. 왜 프로그램을, 특히 이거 보세요. 얘도 설치할 거냐? 얘도 설치할 거냐? 확인 누르는 순간 얘도 깔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캡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설치 안 할 거거든. 그럼 얘는 빼줘야지. 이렇게 빼줘야지. 빼주고 확인 눌러줘야지. 그러면 이제 설치가 끝난 거죠. 이렇게. 다 그래요. 무료 프로그램들은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검사기는 빠른 검사, 정밀 검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신을 설치해서 정밀 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 나갔다가 온 USB 메모리는 항상 정밀 검사에 들어가서 USB 메모리 선택하고 정밀 검사 하세요 그랬잖아요. 자, 아직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아서 업데이트 밑에 눌러주래. 오케이. 그럼 눌러가지고 봐, 여기 광고잖아. 광고. 시바사키는 뭐야? 욕하는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이거 쿠팡 광고잖아. 자, 여기 최적화라고 있어요. 최적화. PC 최적화. 얘를 누르면은 PC 최적화 기능이 있어서 여기 보면 레지스트리 이런 것들을 검사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임시 파일이 1350개가 있고요. 레지스트리 4가지가 좀 불필요해. 6가지, 7가지 막 늘어나. 9가지, 10가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몰라도 돼.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순금 도장이라. 누가 안 주나? 자, 24가지 뭐야? 24가지 찌꺼기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검색해보면 30 여기 쭉 나오죠. 그렇죠? 또 오른쪽에 또 광고도 뜨잖아. 알약을 실행하는 바람에 광고도 떴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쫙 나오거든요. 레지스트리 검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검색해서 우리가 정리할 기술이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맡겨야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시작 누르면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고. 몸속에 있는 숙변 제거하듯이. 내 몸에 숙변을 내가 막 손 집어넣어서 막 제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 약을 먹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가 해주는 거야. 얘가 해주는 거야. 최적화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꼭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뭐 PC 관리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뭐 이런 거 클릭해 보시면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네. 이거 불필요하면 삭제해도 되고, 이런 것들 삭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에는 가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네. 그렇죠?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전자출석부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삭제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삭제해도 된다 그러면 삭제해도 되고. 프로세스 관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이네요. 그렇죠? 악성 코드 감염됐다고 나와 있네. 이거 어디 거지? 이건 뭐 제가 아는 거니까 상관없고. 하여튼 이렇게 관리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로 레지스트리를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제어판에 가서 알약 제거할게요. 알약. 이거 봐. 제거 못하게 뭐 써놨잖아. 왜 이런 걸 하는지 몰라. 변명거리가 많아. 제거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우리 거 계속 써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쓰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냥 가정에서는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제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알약이라든지 또는 뭐 V3 라이트라든지 를 이용하여 처리하시면 된다. 본격적인 내용은 요겁니다. 오늘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메인보드, CPU. 지난 시간에 한번 컴퓨터 뜯어서 메인보드 보여드렸었잖아요. CPU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새로 구매를 할까 뭐 이런 걸 견적을 봤다 그랬잖아요. 견적 보는 거는 마음이니까. 견적도 못 보면 안 되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이 견적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뭘까요? CPU예요, CPU. 메인보드는요, 메인보드는 이왕이면 좋으면 되죠. 근데 메인보드가 너무 좋아도 불편해요. 예를 들면 내가 방이 20개짜리 집을 살 거냐 이거야. 돈이 많아서.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 있으면 사도 되잖아요. 자, 방이 20개짜리를 샀어. 근데 내가 방 하나 써. 잠자는 방.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 2개밖에 안 써. 나머지 18개는 안 써. 아깝지 않아요? 아깝잖아. 그러면 방 3개짜리 집을 사도 되잖아. 혹시나 누가 오시면 게스트룸 만들어서 거기 주무시라고 하면 되니까. 방 3개짜리만 사도 된다는 얘기지. 메인보드 안에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차피 안 쓸 기능이라면 없는 걸 사는 게 좋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책 한번 보세요. 핸드폰 안에 CPU 메인보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은요. 우리가 이거를 교체해서 작업할 수는 없어요. 메인보드는 이런 거, CPU는 이런 거, 이걸 내가 마음대로 취향껏 맞춰가지고 나 이렇게 조립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은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200만 원 주고 샀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8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럼 8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200만 원 주고 산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비싸게 샀구나 라고 할 테고, 200만 원짜리 산 사람은 80만 원짜리 산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너 싼 거 샀구나. 야, 너 싸게 샀다 라고 해요? 그럼 왜 싼 걸까요? 기능이 줄어든 걸 산 거예요. 줄어든 거. 제가 아까 500 얼마짜리 뭐 얘기를 드렸었지만 그 메인보드 안에 그 메인보드가 한 60만 원, 70만 원 하던데 거기에 기능을 다 활용하려면
몇백만 원을 더 넣어야 돼요, 그 안에다. 그걸 다 쓰려면. 그 제 욕심껏 다 채우려면 돈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몇 개까지 달아요? 하드디스크를 몇 개까지 달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 같은 걸 4개까지 달아요. 근데 조금 모델 값이 올라가면, 메인보드가 올라가면은요 6개를 달아요. 조금 더 성능이 좋으면 8개까지 달아요. 근데 굳이 12개짜리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하드디스크 12개씩 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드디스크를 12개를 달려면은요 케이스도 커야 돼요. 케이스도. 그 다음에 거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원 공급 장치도 커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차를 샀는데 우리 집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있는 집을 사야지. 그런 거 다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PC는 대부분 5년 이상 사용하게 되고, 뭐 제 거는 벌써 12년 됐던데, 예. PC를 업그레이드 할 때쯤이면 그때는 CPU가 몇 단계 진화된 상태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쓰는 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텔 건데 쿼드 코어를 쓰는 거예요. 쿼드 코어. 쿼드 코어라는 거는 4개라는 얘기입니다. 쿼드가 4이죠. 듀얼 코어 그러면 2개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텔에서 CPU를 만들 때 모델 이름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뭐 펜티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펜티엄 다음에는 이제 펜티엄 듀오, 펜티엄 듀얼, 그 다음에 이제 쿼드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 다음에 쿼드 다음에 뭐냐면 이제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현재 어디까지? 9세대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쓰고 있는데 아주 옛날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립하려고 보는 거는 얘를 보는 거죠. 벌써 몇 세대가 지나갔어? 9세대 지나갔잖아요. 우리 강의실은 4세대예요. 그럼 제가 4세대로 조립하고 싶지는 않겠죠? 이왕에 하는 건데 지금 한번 조립하면 또 굳이 제가 뭐 새로 조립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8세대나 9세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CPU는 업그레이드 할 쯤 되면 벌써 한참을 지나왔어.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뭐 1년마다 교체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야. 5, 6년 타고 나서 새 차를 보려고 그러면 내가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량이 아니란 말이야. 엄청나게 바뀐 차량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안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소켓 이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LGA1366. 2008년도에 나왔대요. 인텔 코어 i7. 그 다음에 인텔 제온. 이거 서버용이래, 서버용. 그 다음에 이제 소켓 AM3. 이건 이제 AMD 겁니다. AMD 거. 그 다음에 1156 나왔어요. LGA 1156. 2009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LGA 1155. 2011년에 나온 거. 1155. 그 다음에 LG 2011. 쭉 가면 지금은 뭐냐면 1151. 제일 밑에 2015년도.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니까는요. 다나와 사이트 들어가세요. 다나와라는 사이트로 한번 가보세요. 가서 컴퓨터 가보세요. 컴퓨터 바로 가게 이렇게. 그럼 이제 컴퓨터라는 항목으로 갈 겁니다. 그럼 CPU가 있으니까 CPU 이렇게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인텔이란 기업하고 AMD란 기업 두 군데에서만 작업을 해요. 지금 CPU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 발달했다 해도 CPU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몰라. 삼성이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몰라도 인텔이나 AMD랑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죠. 인텔 기업이 독주할 때 다른 기업들이 몇 군데 회사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생 기업이 들어오면 인텔이 가격을 낮춰요. 그럼 인텔 걸 사지 누가 신생 걸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가격을 더 낮춰야지. 인텔보다 더 낮춰야지. 인텔이 더 낮춰요 또. 결국에는 그 회사가 파산이 되는 거예요. 파산다고 하면 다시 가격을 올려요. 인텔을 독주를 못 막아요. 근데 AMD가 딱 치고 올라오니까 인텔이 가격을 내렸거든요. 내렸어. 같이 내려가. 근데 안 망해. 알고 봤더니 회장님 두 분이 둘 다 34년생 동갑내기죠. 그리고 AMD는요. 슈퍼컴퓨터를 제작하던 회사예요. 슈퍼컴퓨터 CPU를 생산하는 기업이었거든요. 노하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AMD 써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AMD가 진짜 좋다. 저렴하고 좋다. 그럼 인텔은 왜 비쌀까? 아, 유명세. 우리나라 삼성이 LG는 이렇게 비싸잖아요. 대우보다. 가전제품이. 그 이름값. 그리고 좋아. AMD도 그래요. 자, 보세요. 라이젠. 이거 9세대 이거 새로 나온 거야. 9세대는 보니까 i3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579야. 보통 i3, i5, i7로 갔었거든요. 근데 9세대로 가다 보니까는 i3은 뺀 것 같고 i5, i7, i9 이렇게 라인업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있어. i9 얼마야? 58만 원이야. 58만 원. 옥타코어래요. 코어가 8개야. 스레드가 16개고 이런 거 쓰고 싶은 거지 제가. 그래서 이걸 딱 견적에 넣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애엄마가 이게 뭐야? 아, 이게 CPU라는 거야. 사람의 뇌야. 그랬더니 비싸네. 누구네는 30만 원 주고 컴퓨터를 샀다 그러는데 얘는 이 하나만 58만 원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짱이야. 아, 끄떡끄떡. 대화가 단순하죠. 그렇죠? 예. 얘는 i5입니다. i5 얼마? 30만 원. 얘는 약 60만 원. 얘는 8세대죠. 8세대. 예.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숫자가 써 있어요. 1151V2라고 돼 있죠. 1151V2. 소켓이 이 소켓 이름이에요. 소켓 이름. 1151V2.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LG의 1151이 2015년에 라인업이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는 건 1151 버전 두 번째 거라고. 이걸 써야 된다고 이거죠. 그럼 그 위에 쭉 올라가 보면 1150도 있고 2011도 있고 1155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접촉수의 개수예요. 접촉수의 개수. 1151개가 메인보드랑 CPU랑 연동이 된다고. 요거. 여기 보면 접점 보이세요? 이렇게? 금으로 된 접점. 요 접점의 개수가 1151개다 이거지. 요 접점의 개수가. 저번에 보셨던데 CPU에 핀이 있었잖아요. 핀 구형은. 그 핀의 개수가 1151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지금 현존한 CPU 중에 보급형 CPU 중에 우리 개인용 쓰는 것 중에 가장 짱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요. 클릭해보면 설명이 나오겠지. G마켓에서 63만 원. 가격 확 올라가는데? 1%가 어디야? 이거 어느 업체길래 이렇게 싸게 팔아? 멸치 쇼핑은 93만 원에 판대. 아직은 비싼 것 같아. 그렇죠? 예. 8코어. 커피레이크 리플래시라고 써있네. 커피레이크 리플래시. 그러니까 용산에 가면은요,
이렇게 커피레이크 리플래시라고 써 있으면 아, 저 9세대 CPU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프셔야 돼. 용산 전자상가에는 9세대, 8세대라고 안 써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9세대는 아까 뭐라고? 커피레이크 리프레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 볼까?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여기는 i5 8세대, 여기에는 9세대, 4세대 이런 거 있어요. 4세대. 4세대도 있죠. 4세대. 4세대는 뭐라고 부를까? 아이비 브릿지, 샌드 브릿지, 샌디 브릿지, 아이비 브릿지. 그 다음에 3세대는 아이비 브릿지죠. 하스웰. 4세대는 하스웰이라 그래요. 용산에 가서 저 하스웰 좀 하나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예 하고 알려주겠지. 예. 그러니까 이 인텔에서 뭔가를 개발하는데 야 니네 뭐 만들고 있니? 아 이번에 9세대 뭐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알아보잖아 남들이. 그러니까는 커피레이크 리플래시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 이렇게 하겠지. 이게 암호명이에요. 암호명. 이제 개발이 끝났으니까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스마트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가 16메가래요. 어마어마하죠. 메인보드는요 300 시리즈를 꽂아야 돼. 300 시리즈라고 하는 칩셋을 사용하는 메인보드에다 얘를 꽂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전력 소모는 95W. 전기요금 나가는 거예요. 60W 형광등 그것처럼 얘는 95W라고. 95W. 네.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거죠. 그렇죠? 터보 부스트 2.0 기술, 옵테인 메모리 지원, 최대 동작 속도 5GHz. 예. 오버클럭킹 기능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아직은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AMD는 약간 달라요. 명칭이 달라요. 라이젠 이렇게 나가. 라이젠 나가. 아까 거는 14나노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나노 공정. 얘는 12나노 공정이에요. AMD가 더 정밀하게 만들었어요. 나노는 뭐냐면 10억분의 1mm를 1나노라 그래요. 10억분의 1mm를 줄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인텔은 14나노예요. 14나노. 거기서 거기 약간 차이가 나겠죠. 예. 자, 메인보드를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 자, 여기 가서 메인보드를 클릭해 볼게요. 메인보드를 클릭해 볼게요. 아까 이제 CPU를 잠깐 봤고 메인보드를 보면은 메인보드도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요. 커피레이크 지원, 카비레이크 지원. 카비레이크는 7세대고 커피레이크는 8세대고 이제 커피레이크 리프레시라고 해서 9세대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9세대 CPU를 사겠다, 8세대 9세대 CPU를 사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메인보드를 어디 걸 봐야 돼? 커피레이크 지원하는 걸 봐야지. 카비레이크 지원하는 걸 굳이 볼 필요 없는 거죠. 왜? 여기는 CPU가 안 들어가거든. 안 맞아. 얘를 클릭해 보면 커피레이크 지원되는 것만 쫙 뜰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광고고, 박스 안에 들어간 광고고. 여기 보니까 360. 아까 보니까 300 시리즈라고 한 걸 봐서는 360. 박격포의 이름이. 얘 육군 출신이야? 1151 V2 CPU 지원한대. 인텔 B360. 그 다음에 얘는 기가바이트 B360. 이건 Z390. A, B, C, D에서 Z로 들어가면 비싼 거예요. 가격도 비싸. 360보다는 370, 380, 390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A, B, C, D에서 Z로 나가면 이게 더 비싼 거고요. 가격 차이가 더블 이상이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얘 8만원짜리 살 거냐 21만원짜리 살 거냐인데 21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어떻게 생겼나?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여기 CPU 꽂는 자리고요. 오른쪽 시커먼 데가 메모리 꽂는 자리고 가로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인데 얘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두 개나 있네요. 아까 요거 8만원짜리는 어떤가 볼까요? 여기. 얘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7번이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이걸 살까 하나짜리를 살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사실 거예요? 그래픽 카드 하나에 돈 100만원씩 가는데 그걸 두 개를 꽂을 일이 있냐고. 하나 꽂기도 버거운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다고. 어디 갔어 그림이. 잘 안 보이네. 다시 올라가서 보면 네, 여기. 그 다음에 메모리 꽂는 거는 4개 맞고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4번. 요게 뭐냐면 그 SSD를 꽂는 장치예요. 얘가 하나 또 어디 있나?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하나 일단 보이고 없나? 올라가서 보면 되지. 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보세요. SATA 6개, 하드 디스크 연결하는 거 일반 하드 6개 연결하고요. M2 1개. 아까 비싼 거는 M2 2개. M2 슬롯이 2개가 있대요. 일반 하드는 6개 달고 M2는 2개를 달 수 있대. M2 비싸거든. 성능 좋은 거. 그럼 이 메인보드는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런 기능이 많은 거야. 그래픽카드 2개까지 꽂을 수가 있고. 근데 뭐 보통 하나만 꽂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죠. 없어도 이 메인보드 안에 있는 단자에서 CPU가 원체 성능이 좋으니까 다 지원하니까. 여기 한번 보실래요? 40만원이 넘어. 40만원이 넘어. 이게 왜 비싸? 뭔가 좋겠지. 40만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이 이거 36만원? 이렇게 있단 말이야. M2 슬롯이 3개래. 3개. 요거 꽂는 자리가 3개 있대. 꽂는 자리가 3개 있대. 이게 좀 비싼 것 같아. 오, 보세요. 달라. 여기 보시면 요 7번이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인데 가로로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여기 M2 슬롯이 4번 여기 2개가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도 있어. 3개나 꽂을 수 있어. 제가 견적을 봤는데 1테라짜리 삼성 거 저 M2를 2개를 샀으려고 제가 그래서 병렬 처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M2가 1테라짜리 같은 경우는 뭐 4, 5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럼 2개만 해도 한 8, 90만 원 하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그 정도 돈은 없고 견적만 봤다고요. 여기 뒤에를 봐야 돼. 뒤에를 보니까 여기 또 뭐가 있나 보자. 5번은 뭐야? USB 3.1이고 10번은 3.1이고 다 3.1인데 11번은 뭐야? 오디오 채널. 근데 다 금장이다. 금장이고 요거는 무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USB 2.0 단자도 이렇게 있고 이건 HDMI 6번 모니터 연결하는 거 다 지원되네요. 뭐 다 있단 말이야. 얘도 있을 거야. 얘도 있을 거라고. 그럼 굳이 쓰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굳이 저렁저렁 매달고 다니면 돈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 메인보드를 하셔야 돼요. 자, HDMI 2개짜리도 있나요? HDMI 네, 2개 꽂을 수도 있나요? 메인보드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저렴한 거를 한번 볼게요. 저렴한 거 72,000원짜리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얘는 단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면 여기 뒤에 있네. 여기 3번은 아날로그고요.
그 우리 뒷면에 파란 거 꽂혀 있잖아. 파란 거. 그거고요. 4번이 디지털이고요. 5번이 HDMI예요. 그럼 HDMI는 하나밖에 없죠. 메인보드 뒷면에 HDMI가 2개씩 달려있는 메인보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니터 2개 달고 그런 거예요? 모니터 2개를 쓰시려면 3번, 4번, 5번이 모니터 단자니까 우리 강의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다 지원되는 모니터예요. 우리 강의실 뒷사람 모니터 한번 보세요. 뒷사람 거 한번 뒤돌아 보세요. 오른쪽으로. 거기에 파란색 꽂혀 있죠. 오른쪽에 모니터 본체 말고 모니터. 파란색 꽂혀 있잖아요. 그게 아날로그예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하얀색 있죠. 그게 디지털이에요. DVI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납작한 거 조그만 거 있죠. 그게 HDMI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3번 얘는 진짜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보편적으로 파랗게 보이는 요거 아까 아날로그 꽂혀 있는 거고, 그 옆에 DVI 들어있죠. HDMI 들어있죠. 우리 강의실 모니터 같은 거를 사면 3개를 사면 이 메인보드는 모니터 3개를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니터는 전문성을 띠는 모니터는 아니고 보편적인 모니터를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할 거야. 근데 게임을 하려면 이 아날로그 3번 또 DVI 같은 이런 건 안 쓰고 대부분 HDMI를 쓰거든요. 디스플레이 포트라든지. 근데 그걸 지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쓸 거 아닙니까? 모니터 여러 개를. 그러기 위해서 뭐를 써야 된다?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 여기 VGA라는 그래픽 카드를 사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픽 카드에서 보세요. 70만원, 60만원 비싸지 않습니까? 2070. 얘는 모니터를 4개까지 지원한대. 4개까지. 모니터를 4개까지 지원한대. 그럼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한번 봐야지. 여기 뒤에 있네. 여기 뒤에. HDMI 하나, 디스플레이 포트 3개, 디지털 단자 하나. 5개 중에서 4개가 작동되는 거야. 요 뒷면에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HDMI 2.0, 디스플레이 2.4, 1.4, 1.4. 디스플레이 포트가 HDMI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DP가.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요거를 지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니터를 사고 그래픽 카드를 샀는데 DP 지원이 된대. 그럼 이거 있는 거를 쓰셔야 돼. 그럼 이제 게임용 모니터라든지 전문적인 모니터들은 이런 걸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4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5개 중에서 그럼 모니터 4개를 쓰실 수가 있지. 이걸 사시면. 그러니까 메인보드에다가 62만원짜리를 턱 꽂으면 되지. 어디에다가? 아까 꽂는 자리 있었죠? 근데 어떤 메인보드는 얘를 꽂는 데가 몇 군데가 있대. 3군데가 있대잖아. 3군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 카드를 여기다가 3개를 꽂아. 3개를 꽂아. 7번 여기 자리에다가 하얀 자리에다 짝짝짝 꽂아. 이 3개를 묶어. 이런 식으로 조금 납작하겠구나. 아까 말씀하신 하드디스크 같은 게. 그래픽 카드는 고등어 자반만 해요. 커요. 길이가 커요. 조그맣지 않아요. 그래픽 카드는. 예. CPU보다 비싸잖아요. CPU보다 비싸지. 그건 어려운 거야. 이런 걸 다 감안해갖고 이걸 다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이걸 알아도 헷갈리고 모르면 더 모르니까 더 헷갈리고 그러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그렇죠. 용산에 가서 뭘 조립하겠대. 용산에 갔어. 저 견적 좀 봐주세요. 그러면 얘 어떤 걸 필요로 하십니까?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그럼 이 사람 초짜. 바가지 씌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초짜지만 그 사람 주변에는 잘하는 사람이 꼭 있을 거거든. 그래서 바가지 씌웠다 견적하고 서류상에 다 남잖아요. 그렇죠. 계산서에 바가지 씌우면 난리 나요. 대신에 3,000원 깎아줄 건 안 깎아줄 수는 있겠지. 그런 건 있겠지. 그럼 이 사람이 초짜니까 뭐를 요구하는지를 들어봐야죠. 인터넷 할 거고요. 엑셀 파워포인트 할 거고요. 포토샵도 할 거고요.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게임용으로 얘기하면 돼. 다 얘기하면 그건 안 돼. 그냥 저는 인터넷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20만 원짜리 본체 사도 돼. 근데 게임 할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 뭐가? 메인보드가 달라지고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되고 CPU가 달라지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확 올라가. 게임도 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게임이라고 안 하나요? 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게임에 들어가서 고스톱 하는 거라든지 그거는 인터넷용이잖아. 인터넷. 그런 거 말고. PC방에 있는 것처럼. PC방에 있는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지원을 해야 돼요. 이런 그래픽 카드가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게임을. 그러니까 저도 그래픽 카드를 꽂아 쓰고 있고 애들도 다 꽂아서 쓰고 있는데 제가 쓰는 거는 CPU 전체, CPU가 아주 옛날 거라 그랬잖아요. 아주 옛날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8세대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0세대에서 게임을 돌리니까 게임이 버벅버벅 거리는 거고 8세대 CPU에서 게임을 돌리니까 쫙쫙쫙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도 이번에 바꿔요 그러는 거죠. 아빠는 뭐 게임 별로 안 그래도 가족들끼리 한 번쯤은 할 때가 있는데 저는 튕긴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 등과 다 돌아가는데 제게 제일 오래됐으니까 게임을 못하니까는 그렇다고 애들이 자기 게임하는 컴퓨터를 빌려주겠어요? 지가 해야지. 아빠한테도 양보 안 하거든 게임은. 그것도 못 갈게.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특히 포토샵 말고 3D 작업, CAD라든지 그래픽 작업 중에 영상 작업 같은 걸 하려면 이 그래픽 카드 좋은 거를 써야 돼요. 그런데 게임 위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영상 그래픽 쪽으로 나갈 거냐 CPU가 또 달라져요. 그래픽 카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용으로 전문적으로 나가는 그래픽 카드는 게임이 안 돼요. 얘는 게임 위주로 만든 거라서 게임이 잘 돌아가는 대신에 그 값어치를 영상 편집하는데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용으로 쓰는 거라면 저렴해요. 더 저렴한데 게임을 안 하는 거니까 게임 기능을 빼버렸지.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픽 카드도요. 지금은 뭐 70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있지만 얘도 비싼 거는요. 1,200만 원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하나가. 얘는 왜 비쌀까? 왜 1,000만 원씩 갈까? 1,300만 원 왜 이렇게 갈까? 뭔가 좋으니까 하겠지. 좋으니까. 뭐가 좋은지는 저도 몰라요. 못 써봤으니까. 뭐 누가 빌려주기를 해 뭐를 해.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는 영상 편집하는 건데 영화 제작한다든지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 같은 거를 편집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포토샵 하면 아깝지 않아요? 경주용 차량 딱 타고 동네 슈퍼 갔다 왔다 가는 거지. 불편해. 덤프트럭인데 경주용 차량처럼 아주 빨라. 그리고 리무진처럼 쾌적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는 덤프트럭이 제일 좋잖아. 근데 그 덤프트럭을 싣고 타고 동네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동네 앞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불편하잖아. 걸어가도 되잖아. 얘는 이제 그런 용도지. 막 무한질주하는 그런 거지. 그 용도가 다 달라요. 용도가 2080을 쓸지 2070을 쓸지 2060을 쓸지 1070도 있습니다. 1070도 있는데 2070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이거를 쓸지 저걸 쓸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근데 포토샵 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픽 카드가 붙어있지 않은 노트북을 사셨는데 그래픽 카드가 없네요. 그랬더니 뭐 포토샵 제가 그렇게 오래 하고 어려운 걸 해도 전혀 끄떡없대. 게임이 아닌 이상은 그래픽 카드를 굳이 권하고 싶진 않다는 얘기죠. 그분 말로는 자기는 영상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포토샵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로 영상 작업을 해보니까 못 견뎌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안 하니까,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 분야고, 게임은 뒷전이라도. 예. 여기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적당한 건 어느 모델이 좋아요?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그 영상 편집도 되고, 영상 편집 게임도 잘 되고 하는 거는 뭐 2060 정도면 돼요. 2060. 근데 가격이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게임은 전혀 안 할 거다 그러면 달라져요? 얘가 아닙니다. 그때는 게임 쪽으로 할 거니까 제가 이걸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게임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다른 거로 가야 돼요. 예. 여기 쿼드로라고 있어요. 쿼드로로 가면 달라져요. 쿼드로 비싼 거 아까 보셨잖아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9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거 쓰시면 되지. 12만 9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칩이 어떻게 돌아가냐 보이거든. 이게 스트림 프로세스가 1024개냐, 여기는 256개냐, 아까 1300만 원짜리는 5000개였거든. 5000개. 처리 능력이 5000개고 얘는 256개고 얘는 1000개고 다르죠. 그렇죠. 가격이 달라진 이유가 그런 거죠. 예전에 공부하신 분 중에 그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시고 이렇게. 그분은 그래픽 카드를 어떤 걸 추천해 드렸냐면은 좀 전에 보셨던 쿼드로 이거를 하셨어요. 그분은 게임 안 하시거든. 포토샵 하시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쿼드로 2기가짜리 싸죠.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좀 정리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메인보드를 할 때 메인보드는 마더보드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에는 CPU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고 주변 장치들이 연결이 돼요. 주변 장치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는 예를 들어서 하드 디스크도 들어가야 되고 SSD도 들어가야 되고 DVD 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뭐 키보드 마우스 이거는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USB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운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메인보드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쓰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메인보드 따로 해가지고 뭐 연결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메인보드를 사면 그 메인보드에다가 CPU 달아야 되고 메모리 꽂아야 되고 하드디스크 연결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모니터도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처음에 잘 사야 되지. 근데 첫째, CPU를 먼저 정하고 어떤 CPU를 쓸 건지를 미리 정해야죠. 8세대 건지 9세대 건지 이런 거. 거기에 맞춰서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거죠. 8세대, 9세대 CPU를 선택해 놓고 7세대 메인보드를 찾고 있으면 안 되지. 안 맞은, 그렇지. 궁합이 안 맞잖아요. 그거에 감안해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버클럭 적용 여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책에 써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요. 복잡해. CPU가 하는 일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왔다. CPU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던데 그래픽 처리 능력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 외장 그래픽 카드를 꽂지 않아도 포토샵이나 이런 건 다 돌아가요. 그 정도는 처리할 능력이 되거든. 근데 요즘 게임은 너무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CPU가 버거워.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꽂아 주지 않으면 게임하는 데는 불편하다. 그래서 이 2070 뭐 이런 거 2060 이게 이제 지폴스라는 계열로 가는 거예요. 지폴스. 그 다음에 AMD도 있어요. AMD. 엔비디아, AMD란 두 계열에서 만들어요. 그래픽 카드는요. CPU는 인텔과 AMD가 만들죠.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하고 AMD가 만들어요. AMD는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CPU도 만들어. 그 기술이 최고야. 인텔은 그래픽 카드를 안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건지 몰라도. 그럼 엔비디아는 어디냐? 아주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게임하는 친구들인데 엔비디아 그러면 끄덕끄덕 그러지. 게임을 좋아하는데 엔비디아는 아니야 그랬더니 모른대. 그러면 그건 짝퉁이야. 그렇지.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회로를 만들어요. 회로. 엔비디아라는 회로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지폴스라는 이름으로 그 회로가 붙는 거야. 이거는 게임용이야. 게임용. AMD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라데온이라고 불러. 라데온. 어디 갔어? 여기 보면 라데온. AMD는 라데온이라고 부르고 엔비디아는 지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베가 64라고 하는 얘가 AMD 중에서 제일 좋은 거야. 현재로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만 지폴스는 RTX 2080이 제일 좋아. TI가 2080도 있고 2080 Ti도 있어. TI가 제일 좋아. TI 한번 찍어볼까요? 금액이 어떻게 되나? 별로 안 비싸요. 제가 아까 500만원짜리 컴퓨터를 견적을 했다 그랬잖아요. PC상에서 견적을 본 건데 이거 아니고요. 이거 두 개 꽂으면 어떻게 돼? 이것만 두 개 꽂아도 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두 개 꽂아도 500만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보다 레벨이 더 떨어지는 2070은 싸다니까? 2070은 싸. 60만원, 70만원. 이거 두 개를 꽂으면 130만원 정도 가잖아요. 아까는 500만원이었는데 비싼 거. 이거로 했을 때. 그럼 어떤 친구가 아까 그 비싼 거를 쓸까요? 돈 많은 집에서 쓰겠지 뭐.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게임은 원치는 않고 이런 그래픽 카드의 기능이 뭔가 있거든. 좋거든. 모니터 4개까지 지원한대. 재미난 게 뭐냐면요. USB-C 타입도 돼. C 타입. 여기 C 타입도 있다 그랬거든. 어디 갔어요? 여기 USB-C 타입. 자, 한번 쭉 내려가서 볼게요. 머리 뒷단자를 한번 봐야지. 뒷단자. 여기 뒷단자가 어떻게 생겼나 좀 봐야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HDMI 2.0 디스플레이 포트 3개하고 2.0 하나하고 C타입이 있어요. C타입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갤럭시 요즘 레벨 높은 모델들은 C타입으로 들어가죠. USB 단자가. 모니터도요, C타입을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여기다 케이블만 꽂으면 얘가 모니터로도 나가. 요 C타입 위에가 썬더볼트예요.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장비는 많지가 않아요. 4K도 지원한대. 4K도. 4K가 뭐야? 4000 해상도. 모니터 3개를 4K로 지원하는 거야. 뭐로? 아까 여기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60인치짜리 대형 모니터 4K 해상도 모니터를 3개를 사서 가로로 쫙 펼쳐놓고 게임을 해봐. 엄마한테 혼나겠지만은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다 못해 그냥 막 눈물이 왈칵 나오겠지.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얘도 전력을 따로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원 공급 장치가 있다 그랬죠. 컴퓨터 안에. 우리 뒷면에 보면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잖아요. 전기줄 꽂힌 자리, 파워 꽂힌 자리가 그 전원 공급 장치거든요. 얘 성능이 더 좋아야 돼.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용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알아다. 지 욕구 때문에. 근데 엄마들은 그냥 인터넷만 되면 돼. 이쁜 거를 사시는 거지. 근데 우리 아들들은 뭐 딸도 있지만 아들들이 게임 좋아하니까 머신 아들이 얘네들은 그거에 상관없어요. 안 이뻐도 돼. 좋아야 되니까. 뭐 그래픽 카드는 어떤 거가 좋냐, 뭐 외장 하드는 어떤 게 좋으냐, 뭐 그다음에 메모리는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야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워는 어떻게 하냐, 파워는 뭐 600W 뜨면 되고 700W 뜨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엄마는 뭐야? 못 알아들어. 이렇게 뭔 얘기냐? 그럼 몰라도 돼. 그거에 말 한마디에 이제 상처를 확 받아요. 엄마는 몰라도 돼 이거. 근데 남편한테 묻죠. 그래픽 카드가 뭐요? 파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뭐 누가 그러는데? 아니 아들놈 새끼가 그러는데 저 새끼가 칼은 공부는 안 하고 그런다고. 또 이제 너 일로 와봐. 너 그런 얘기 했었냐? 뭐 사게? 그럼 이제 엄마가 또 나쁜 사람 되잖아. 아빠한테 꼰질렀다고. 그런 거예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번에 살려고 했던 거는 견적을 본 거는 25만 원짜리 850W짜리인데 어떤 거냐면 뭐 어디 있더라? 티타늄. 겁대가리 없이 제가 이거를 골랐어. 보세요. 30 뭐야? 여기 있다. 티타늄 800W. 이건 1500W래. 그럼 얘는 60만 원이고 20만 원인데 아까 봤던 거는 4만 원이었잖아. 39,9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렴한 거 이거. 그럼 얘하고 걔하고 차이가 뭘까? 별 차이 없어요. 게임에 미친 놈이니까 비싼 걸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4만 원이면 돼. 평생 고장 안 나.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지. 자, 책 볼게요. 109페이지. 일단은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버클럭 적응 여부를 결정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오버클럭. 오버클럭 외래어 표기법이 적용 여부를 확인하래요. 오버클럭은 뭐냐면은요, 평상시에는 3이라는 힘만큼 가는데 엑셀을 쫙 밟으면 시속 100km로 가는 자동차인데 엑셀을 밟으면 200km, 300km도 가는 자동차야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200km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자유로 같은데 밤중에 막 CL이 달린다며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시속 160km밖에 안 나올 거냐? 계기판에 이렇게. 왜? 그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수입 차량들 보면 막 300km 이렇게 가는 차도 있대. 근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는 쉽게 말해서 그게 오버클럭이에요. CPU 메인보드가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힘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강한 명령을 주면 채찍을 하면 후리니까 얘가 막 발달리더라 이거야. 그렇게 기능이 있느냐 이거지. 우리나라 자동차를 기아 편성을 해가지고 엑셀을 밟으면 막 300km, 400km 가요? 안 되잖아.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오버클럭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메인보드에서 지원이 되는 거를 사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도 지금까지 오버클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엑셀 파워포인트는 오버클럭을 할 일이 뭐가 있어? 포토샵 하는데 뭘 할 일이 있냐고. 어떨 때 보통 전문적인 게임 아니면 안 해요 이런 거는. 이게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비싸. 그리고 이렇게 오버클럭을 적용했다가 고장이 나면 소비자 과실이야.
보험도 안 돼 얘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사는 게 싸고 맘 편하고 간편한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조사가 어디야? AMD, 인텔이냐 AMD냐 이거죠. 둘 중에 하나. 인텔 거를 쓸 거냐 AMD 거를 쓸 거냐를 정해야 돼요. AMD CPU가 좋다 그래서 그거를 딱 골랐어. 그래 놓고 메인보드는 인텔 거를 고르면 안 맞지. 전혀 안 맞지. 예. 그리고 확장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확장성. 보세요. 메인보드에는 CPU도 꽂아야죠. 메모리도 꽂아야죠. 하드디스크도 꽂아야죠. 다 연결해 주는 건데 확장성을 확인하셔야 돼. 그래픽 카드를 2개를 연결할 수 있는지 3개를 연결할 수 있는지 어떤 건 5개도 연결하는 게 있어. 근데 5개짜리를 샀는데 하나만 꽂았으면 아깝잖아요. 비싸게 산 거를. 근데 게임하는 친구들은 그래픽 카드를 2개를 사서 2개를 연결해 버려요. 그러면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될까? 2배로 커지지.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거지. 지가 1등 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메모리. 여기 보세요. 우리가 메인보드를 고르잖아요. 메인보드를 고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아니라 메인보드를 클릭하면 여기 메인보드 설명이 쭉 보이는데 메모리 최대 용량이 나와요. 메인보드에서 64GB까지만 지원한대. 근데 나는 64GB를 지원하려고 꽂으려고 샀는데 32GB만 지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다 64GB죠? 잠깐만. 이게 360이라서 그렇죠? 그냥 다시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에 가서 64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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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2기가. 이 메인보드는 64기가를 연결을 못해요. 32기가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노트북을 사셨는데 노트북의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 요즘은 메모리를 더 꽂을 수 있는 공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요, 메인보드 안에, 노트북 안에 메모리가 용접이 됐어요. 뜯어낼 수가 없고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걸 사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걸 끝내는 거야. 더 이상 확장이 안 돼. 그게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러 가시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이마트나 뭐 대리점에 가서 사실 거 아닙니까? 삼성이든 LG든 간에. 그럼 여러분들은 컴퓨터, 노트북을 구매하는 기준이 뭐예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구매하는 그 기준이 뭔지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좀 보셔야 된다는 거야. 500만원짜리를 견적을 받다, 100만원짜리 견적을 받다, 1000만원짜리 견적을 받다 할 때는 뭔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견적을 보는 거죠. 그렇죠? 무턱대고 무조건 사면 안 되지. 왜?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 많지가 않으니까 꼭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는 거지. 꼭 필요한 물건을. 그래서 32GB면요 충분해요. 우리가 업무하는데. 메모리는요 기본이 무조건 8기가야. 무조건 8기가예요. 8기가로 내려가면 안 돼. 이제는 프로그램이 다 무겁게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 8기가를 써야 돼. 좀 욕심을 부리면 16기가를 쓰시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럼 32GB를 지원하면 어떻게 돼? 덤프트럭처럼 아주 웅장한 자동차가 되고 경주용 차량처럼 아주 빠르고 리무진처럼 쾌적한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그런데 여기 보면 64기가를 지원한대. 이건 상관없다니까. 저도 지금 8기가 써요. 저도 8기가를 쓴단 말이야. 티코 타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그렇지 벤츠는 사야지. 쥐는 티코 타면서.
제가 8기가를 써보니까 알아요. 8기가 이상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업무상. 이것저것 많이 돌려도 8기가를 안 넘어가. 6.5기가 이것밖에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64기가 의미 없어요. 32기가만 돼도 돼요. 근데 다 64기가를 지원한다니까 이걸 보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여기 보면 멀티 GPU라고 써있네. 멀티. 그래픽 카드, GPU를 그래픽 카드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래픽 카드를 2개 이상 꽂는 게 멀티지. 멀티란 말이 없으면 뭐다? 하나 꽂는다는 얘기. 하나. 여기 VGA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멀티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그래픽 카드가 2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개를 따로따로 쓸 거냐? 묶어서 쓸 거냐? 우리 집에 밥통이 2개가 있거든? 그럼 그 두 밥통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못하지. 밥통 따로따로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라는 세상은 안 그렇다니까. 밥통이 2개 있으면 따로따로 밥을 할 수도 있고 2개를 묶어서 큰 밥통을 만들어서 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기술이. 그런 기술이 날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기술 기법을 여기 크로스파이어 X라고 써 있어. 크로스파이어 X. 이렇게. 그런 말도 보이고요. USB 단자가 뒤에 4개가 있고요. 뭐 이런 말이 보이네. 그 다음에 PS2가 2개가 있고요. 이거 눌러보면 PS2가 이런 거예요. 요거. 녹색은 키보드, 마우스. 보라색은 키보드. 근데 여러분 마우스 어떤 거 꽂아요? 이 녹색으로 꽂아요? 다 USB를 꽂잖아. 요즘은 PS2 안 써요, 잘. 마우스, 키보드도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쓰는 걸 쓰는데 이거 안 쓰고 다 USB로 쓰지. 그래서 없는 것도 많아요. 없는 것도 많아. 이게 자동차로 표현하면 가장 최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360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 450도 있어. 450. 360, 450. 얘는 좋은 거죠. 그렇죠? M2라는 게 있어. M2. 자, 여러분 이거는 뭐죠? 메모리는 뭐죠? 주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를 우리는 메모리 또는 말로 램이라고 합니다. 램.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ODD, CD, DVD 같은 거. 이거는 하드디스크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CD나 DVD, 그 다음에 블루레이 있잖아요. 블루레이 들어보셨어요?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거. 이 블루레이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는 ODD라 그래. 자기 디스크 장치, 광자기. 그 다음에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 다음에 또 USB도 있죠. USB도 있잖아요. USB에는 2.0 방식, 3.0 방식, 3.1 방식, 이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뭘까요? 과거는 하드디스크를 썼었어요.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 안 빨라집니다.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안 빨라져. CPU는 모든 작업을 주기억 장치에 시키고요. 이 주기억 장치는 그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나눠서 분산시켜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빨라야 되죠. 그렇죠. 다 빨라야 되니까 어떻게 필요할까?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하드디스크를 하나 이제 살라고 가보면 여기 써있어. 메모리 64메가, 메모리 128메가, 이게 캐시예요. 버퍼라고 불리우는 건데, 버퍼. 예. 이 용량이 커야, 아까 CPU랑 캐시랑 같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메모리도 여기도 하드에도 있어요. 하드에도. 그러면 캐시를 늘릴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못 늘리죠.
용량 큰 걸 사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야 돼요? 예, 처음부터 사야 돼요. 펜티엄 이전에 옛날 486 시절에는 캐시를 사서 메인보드에 꽂았었어요. 사용자가. 근데 이제 펜티엄으로 넘어가면서 인텔이 캐시를 아예 CPU에다 박아버렸어요. 이거 이제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한테 설명드릴 거고요. 자, CPU 한번 볼게요. 다시요. CPU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 얘는 캐시가 12메가, 얘는 캐시가 3메가, 16메가. 아까 인텔 코어 얘는 12메가, 얘는 16메가. 그렇죠. 써있잖아요. 이 캐시 용량이거든. 이게 캐시. 이게 높아야 돼. 근데 이제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들은요, 대부분이 캐시 용량이 작아요. 왜?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캐시가. 그러니까 특별 주문을 했는지 몰라도 캐시 용량이 작은 거를 해가지고 팔아요. 가격은 내려갔죠? 그 뭐라 그래? 이야, 싸게 파는구나. 아니지. 싼 거 파는 거잖아.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싼 걸 파는 거지. 싸게 파는 게 아니. 어느 바보가 비싼 걸 싸게 팝니까? 싼 걸 파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립할 때요. 컴퓨터를 조립할 때 여기 보니까는 이런 거 있어요. 1,700만 원짜리 컴퓨터. 1,700만 원짜리 컴퓨터. 이게 그 영상이에요. 1,700만 원짜리 조립하는 거.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20만 원짜리. 컴퓨터를 조립하는데 20만 원이면 조립한다고. 와우. 사무실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할 거 아닙니까? 20만 원이면 된다니까. 모니터 빼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다시 메인보드로 가서 메인보드에도 기능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메모리를 몇 개까지 어디까지 용량을 지원할 거냐, 메모리 꽂는 슬롯이 2개냐 3개냐 4개냐, 그 다음에 안에 회로가 있는데, 자 보세요. 뒷면도 있잖아요. 뒷면 이렇게. 여기는 지금 PS2가 콤보죠. 콤보.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 USB 3.0을 몇 개를 꽂을 수 있느냐, C타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이게 뒤에 많이 붙어 있으면 비싸요. 그 다음 이 안에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가 2개가 있어요. 2개. 2개가 있고요. 메모리 꽂는 자리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M2 단자가 여기 하나 보이는데, 8번. 그 다음에 이쪽 9번도 M2다. 9번도 M2네. M2. 그 다음에 이쪽에 6번이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거. 4개 있대. 4개. 이 컴퓨터, 이 메인보드를 사면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를 4개 밖에 못 달아요. 4개면 되지 않아? 하드를 몇 개나 달라고? 제 메인보드는 6개 달 수 있어요. 현재 4개 달려있어요. 4개. 하드 4개를 달아놨거든요. 쓰는 거니까, 업무적으로 써야 되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전기요금도 많이 나와요. 하드를 많이 달면 달수록 전기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를 골라야지. 인텔 건지, 아니면 AMD 건지, 어떤 기능인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거.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CPU는 어떤 걸 해야 돼요? CPU는 요즘은 지금 현재 9세대까지 나왔단 말이야. 커피 브레이크 리플래시? 아까 그 말 나왔었죠. 그렇죠? 볼까? 다시 CPU 클릭하면 9세대인데 커피레이크 리프레시라고 부른다 그랬죠? 커피레이크 리프레시. 예. 이거 i7이죠. i7. 어떻게 되냐면 i3, i5, i7, i9. 보편적으로 357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 들어서 9이 나오더라고. 9가.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최신 거는 또 i3이 안 보이더라고. 579만 보이더라고. 라인업이 올라가요. 아무래도.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시려면 i5 쓰시면 돼. i5. 우리 강의실은 i3이에요. 4세대 i3입니다. 잘 돌아가. 메모리가 좀 적어서 그런 거지 잘 돌아간다고. 많아. 비싼 거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i5. i5도 좋다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리무진급 이상 되는 거야. 캐딜락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런 거야. 거기에 이제 i7로 올라가면 방탄 기능이 올라가고 뭐 장갑차 탱크 같이 생긴 거 그런 거지. 근데 우리 여러분 탱크 타보셨어요? 되게 시끄러. 탱크에 타가지고 제가 떠들었더니 제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 그리고 도로가 다 파이죠. 그런데 컴퓨터에서 말하는 탱크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무섭게 묵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능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리무진처럼 쾌적한데 성능도 좋아. 많이도 실어. 덤프트럭처럼. 그런 게 i9이에요. 얼마나 좋아 이런 게. 비싸서 그렇지. 이런 CPU를 탑재해가지고 포토샵만 하면 아깝지.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막 작업해도 충분하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함부로 사기가 어려운 거야. 비싸기도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코어라고 말하는 게 코어. CPU 한 개당 코어의 수가 2개에서 현재 8개까지 나와 있죠. 2개에서 8개. 그런데 뭐 24개짜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몇백만 원씩 하지. 요 정도면 되죠. 예전에 코어가 하나짜리도 많았죠. 근데 초창기 컴퓨터들은 다 코어가 하나니까 그냥 엑셀 실행하면 엑셀만 하는 거야. 다른 일을 못했지. 이제 코어가 2개, 3개 막 늘어나니까 엑셀도 해놓고 파워포인트 틀어놓고 2가지를 같이 틀어놓고 막 인터넷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터넷 할 때는 엑셀을 종료하고 파워포인트 종료하고,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 틀어놓고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려면 둘 다 틀어놔야 되겠지. 근데 쓰지도 않는 건 굳이 틀어놓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제조사는 그거잖아. 아까 인텔이냐 CPU, AMD냐 이런 거고. 오버클럭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켓을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소켓이 맞아야 되잖아. 1151 같으면 1151을 맞춰야지. 1150 메인보드에다가 1151 CPU가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안 맞죠. 연결 핀 수가 안 맞으니까 들어가질 않지. 예. 111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코어는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이에요. 심장. 자동차로 말하면 4기통 엔진이냐 8기통 엔진이냐 그 얘기입니다. 실린더가 많으면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으니까 차가 쾌적하게 갈 수 있겠죠. 댁에서 얘를 쭉 꾸준히 읽어보세요. 과거에는 CPU마다 코어가 한 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기술력이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코어가 들어간다 이거죠. 113페이지 그림 보시면 알 거예요. 코어가 많고 클럭 스피드가 빠르면 빨리 진행할 수 있죠. 일꾼이 코어가 하나다 그러면 일꾼이 한 명이고 코어가 4개다 그러면 일꾼이 4명이라는 뜻입니다. 일꾼이 많으면 일을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어 8개 같으면 어떨까? 8사람의 인부가 와서 작업 인부가 와서 일을 후딱 하고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싱글 코어하고 하드 코어는 뭐야? 멀티 코어가 아니라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런 것.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코어를 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은 제가 못 박아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거 사시면 좋으냐면 딱 여기서 적어드릴게.
여러분 컴퓨터 사실 때 CPU는요 8세대 i5 사시면 돼. 이러면 돼. 7세대보다는 8세대가 안정적이에요. 9세대는 너무 비싸. 9세대는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비싸요. 8세대는 작년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7세대는 재작년에 나왔고요. 근데 8세대가 좋아요. 8세대 중에 i7은 너무 비싸니까 i5 정도. i3은 안 되나요? i3도 해도 남아 돌아. 근데 레벨이 제일 하급 아닙니까? 357 중에.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느낌이 왜 제일 낮은 거를 추천해줘요 라고 할 것 같아서 i5를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중간 레벨. 자동차로 말하면 벤츠 300 이상 되는 수입차 한 1억 넘어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물론 그 익스트림 코어 같은 것도 있어요. 익스트림 코어에서 CPU 하나가 뭐 400만원 500만원짜리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누가 사주면 몰라도 사주면 잽싸게 빼서 팔지. 용산 가서 의미가 없으니까 저한테도.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117페이지. 뭐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 봐서는 몰라요. 그렇죠?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텔 코어 뭐라고 써 있노? 2015년 4월에 만들었다 쿼드 코어고 8웨이라고 돼 있고 스카이레이크 데스크탑 PC용이고 4GHz고 터보는 4.2GHz고 1151 시리즈라고 돼 있죠. 소켓이 1151 14나노 공정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L3 캐시가 얼마? 8192메가 킬로바이트 8메가네 8메가. 메모리는 DDR3 방식의 메모리 99W예요. 보존기간 3년 이렇게 써있죠. 아유 글자가 작아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뭐 코어가 몇 개니 스레드가 몇 개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통 코어가 8개면 일하는 사람이 8명이 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코어가 스레드라는 말도 나와요. 스레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레드는 뭐냐면 작업당 처리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엑셀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두 가지 업무를 실행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스레드가 두 개가 할당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편해요. 그런데 i5 중에 4세대 i5 같으면 코어가 4개예요. 스레드도 4개고. 일하는 사람이 4명이 왔는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쪽 팔만 쓰는 거야. 양팔을 못 써. 근데 i7로 넘어가면 코어가 4개인데 스레드가 8개야. 똑같은 인부가 4명 왔는데 양팔을 다 써. 무거운 짐을 양손으로 막 쥐고 움직여. 그러니까 스레드가 높아야 돼요. 스레드는 코어의 1배 내지 2배예요. 제가 쓰는 제 컴퓨터는 코어가 4개짜리인데 스레드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4가지 일을 처리하면 돼요. 근데 막 5가지, 6가지 일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가 꼴꼬닥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 힘들어서. 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거 없어요. AMD를 사야 되는 게 좋으냐? 인텔을 사는 게 좋으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비교하면 인텔이 비싸요. AMD보다. 근데 저도 AMD를 사는 게 아니라 인텔을 사거든. 왜?知명도가 높아. 가전제품을 살라 그러면 삼성 거를 사게 돼. 왜? 대우나 LG보다는 삼성이 인지도가 높아. 그래서 삼성 거를 사요. 비싸더라도. 그런데 강의실이나 PC방 같으면 어떻게 돼요? 처리 능력이 좋으면 되죠. 그래서 인텔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AMD를 많이 쓰게 돼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아.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CPU가 여기가 한 50만원 그러면 그 성능을 AMD 거를 사면 한 40만원, 30만원 산단 말이야. 엄청 싸요, AMD는. 그런데 비싼 거는요? 비싼 거는 AMD 꽤 많아. 여기 제온이죠? 485만원, 요거 400만원, 385만원. 다 인텔 제온이라고 불려, 제온. 제온은 PC용이 아니라 서버용. 코어 X, 이건 익스트림이야. 이건 비싼 거예요. 2066이죠. 소켓이 안 맞아. 우리 메인보드랑 안 맞아. 이거 라이젠 32코어. 코어가 32야. 일꾼이 32이야. 스레드가 64개래. 이런 CPU를 꽂아가지고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30가지 명령을 걸어놔도 다 한다 이거지. 보세요. 코어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여기는 12코어, 18코어, 20코어, 20개잖아. 20개. 근데 얘는 32코어야. 250W래. CPU 전력 소모가 250W래. 와. 그러면 전기요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제온보다 훨씬. 다 이거는 인텔 건데 아까 그거는 AMD 거잖아요. 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저런 건 사고 싶지도 않고 누가 샀다고 해도 관심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기계니까 저거는 너무 비싸서. 그 다음에 122쪽에 보시면은 오버클럭이 되는 거를 또 사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메인보드에서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느냐를 했는데, 그래 메인보드는 오버클럭을 적용하는 걸 샀어. 그러면 CPU를 어떻게 사야 돼? CPU도 오버클럭이 되는 걸 사야죠. 그래야 그걸 꽂았을 때 오버클럭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버클럭이 되지 않는 애를 오버클럭 시키면 어떻게 돼요? 뻥 타버려요. CPU 고장나요. 그러니까 CPU 중에는 오버클럭이 지원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충 아느냐? 뒤에 요 K자로 돼 있는 애를 보면 알아. K자. 요 K자 없죠? K자 없잖아요. 요거는 여기 오버클럭 안 돼. 얘는 K자가 붙었잖아요. 오버클럭이 돼. 9세대는 오버클럭이 다 되나 봐. 9세대는. 8세대 중에서도요. 오버클럭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버클럭 되는 애고요. 안 되는 애도 있고. 그러면 얘만 오버클럭하면 뭐 할 거야? 메모리도 오버클럭이 돼야지. 아까 메인보드 그림을 봤을 때 CPU, 메모리 같이 붙어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 메인보드도 오버클럭이 지원이 되면 CPU도 오버클럭 되는 거를 사야 되고, 더불어 메모리도 일을 직접 해야 되잖아. CPU 명령에 의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메모리도 여기 보면 메모리 있어요. 램. 이 메모리 중에도 삼성 거, 이거는 오버클럭 안 돼요. 삼성 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위에 뭐가 삐까번쩍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 위에 보시면 밋밋하게 붙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방열판인데, 이런 게 붙어 있는 애들은 오버클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비싸. 유난히 비싸. 그러면 포토샵 하면서 오버클럭이 필요해? 아니라 그랬죠. 영상 편집하면서 안 된다. 앞되니까. 게임할 때만. 그런 거 아니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된다. 123쪽에 모델 번호 끝에 K자가 붙은 CPU 인텔 거는 오버클럭을 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텔 거냐, AMD 거냐, 그 다음에 인텔 중에서도 1151이냐, 1150이냐, 1152냐, 뭐 2011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맞춰보고 사야 된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이제 코어가 4개냐, 8개냐, 6개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메인보드에다가 CPU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CPU만. 내가 지금 현재 8세대 CPU를 샀는데 9세대 거를 업그레이드가 될까? 네, 메인보드가 지원하죠. 8세대 메인보드는 9세대 CPU를 지원한단 말이야. 근데 난 7세대 거를 샀어. 근데 요즘 9세대가 좋대.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메인보드 자체를 교체해야 돼. 메인보드 교체를 새로 해야 돼. 메인보드에는 칩셋이 바뀌면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돼.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돼. 지원이 안 돼요. 예. 메인보드 칩셋이 바뀌면 윈도우도 다시 깔아야 돼. 윈도우 다시 깔면 프로그램도 다시 다 깔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은 해야 돼요. 이제 조립하는 거는 차후에 이제 나를 선택해서 조립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댁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 오래됐거나 아니면 또 최근에 샀는데 작동이 잘 안 된다, 먼지가 낀 것 같다면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청소 다 해드릴 테니까는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CPU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다 해드릴 테니까는 가져오시면 돼요. 노트북은 제가 뜯지를 못하고 또 안 뜯을 거예요. 노트북은요. 노트북은 오래된 거는 뒷면에 라사를 돌리면 빠지는데 요즘 최신 제품들은 모니터 자체를 다 분해해야 돼요. 하여튼 노트북 자체를. 위험하니까 그건 안 할 겁니다. 데스크탑은 뭐 분해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서비스 해드릴 테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를 벌써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사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심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건 모르잖아.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뭐 PC방에서 하는 게임 같은 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을 사주셔도 돼요. 근데 일단 8기가 이상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 보조기억 장치가 250 이상은 돼야 돼. 250 이상. 128짜리 말고 250.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교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이즈, 크기, 휴대성. 남자분이세요? 따님 같은 경우에는 막 큰 거 불편할 테니까 요 정도 사이즈면 좋은데 13.3인치 13.3인치인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해상도는 높아요. 포토샵 같은 거 하는 거 다 돌아가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되죠. 애들이 PC방 그런 데는 안 다녀요. LG에서 나온 거 17.3인치도 새로 나온 거 있어요. 큰 것도 있는데 그건 부담스러워 할 거란 말이야. 아가씨가 큰 거 가방에 넣고 다니기 불편하지. 그러면은 CPU가 8세대 아이오 보조기억이 150. 250 이상 250 이상 되고 메모리는 8기가 이상 그런 거로 주문해 주시면은 같이 가보세요. 삼성 것도 있고 LG 것도 있는데 요거 삼성 건데 얘는 터치도 되더라고. 터치도 되고 접어도 되고 편리는 다른데 이게 여기 이거 USB 꽂는 데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허브를 써야 되더라고. 나 같은 편해요. 사용법이 좀 편한 게 있더라고. 터치가 되니까 펜도 바로 되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펜 모델로 나온 거라 비쌀 거라 아마도. 이게요 용량 큰 거 있어요. 용량 저기 1TB까지 저기 하네. 아까 해보니까 1TB까지 주문할 수 있게 비싸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아니 130 얼마 그 정도야. 이거 100만 원 정도 줬어요. 이거는. 1TB요? 네. 그 정도까지 필요한 건가요? 1TB까지?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이 예. 필요하면 근데 용량은 학생들이라. 찾아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256